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고 타고 움직이는 동안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 우리는 종종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유튜브 쇼츠나 릴스와 같은 것, 숏폼이라고 칭하는 이것들을 눈으로 빠르게 스캔하며 위로 한 번 또 한 번, 게시물의 내용은 계속 바뀌고 우리는 계속 넘깁니다. 처음에는 잠깐 볼 생각이었습니다. 딱 몇 개, 1에서 2분 정도만 보다가 그만둘 생각이었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30분, 심하면 1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것이 거의 없고 멍한 상태로 계속 보게 되죠. 이 경험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쇼츠 보지 마라. 머리에 안 좋다. 시간 다 뺏긴다. 그렇다면 숏폼은 머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위험한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 계속 보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왜 숏폼을 멈추기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숏폼의 구조를 생각해 봅시다. 숏폼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용물이 매우 짧은 편에 속합니다.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 대부분 10초에서 60초 사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끝없이 재생되는 점입니다. 유튜브 쇼츠, 틱톡, 릴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등장합니다. 단지 손가락을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매체와 비교해 봅시다. 책은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하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복잡한 매체입니다. 영화는 재생 시간이 시간 단위로 매우 깁니다. 하지만 숏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짧고 빠른 정보를 멈추지 않고 쏟아냅니다. 이런 구조로 구성된 이유는 단순히 접근의 용이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방식은 우리 뇌의 특정 시스템을 매우 강하게 자극합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치킨, 피자, 햄버거,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다른 맛있는 음식을 먹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런 음식으로부터 맛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뇌는 이 행동은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쾌락을 제공하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릿한 경험, 예를 들어 다 져가는 게임을 마지막에 뒤엎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도파민 터진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뇌에 전달합니다. 이 행동을 하면 보상이 올 것이니 계속해라라고요. 보상을 얻기 위해 그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죠. 즉 도파민의 핵심 역할은 보상 예측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도파민은 보상을 받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보다 그 보상을 기대할 때 더 많이 분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에는 소위 말하는 가차라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일본어로 뽑기를 의미하죠. 가차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크게 활성화됩니다. 이 상품을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차 버튼을 누를 때보다 도파민의 활성도가 낮죠. 왜냐하면 불확실한 결과가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상 구조를 변동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진 상황에서 뇌의 보상 시스템은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뭔가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도파민은 얻게 될 보상을 예측해 그것을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물질입니다. 치킨의 맛을 느끼기 위해 치킨을 먹도록 유도하는 듯이 말이죠. 그런데 치킨을 먹을지 먹지 못할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된다는 거죠. 심지어 정작 치킨을 먹어 생기는 것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현대인의 뇌는 원시 시대의 것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즉 사람의 행동 구조의 대부분은 야생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뜻이죠. 생각해 봅시다. 수렵의 시대에는 어떤 보상을 위해 어떤 행동을 요구하였을까요? 이때의 사람들은 크게 단 한 가지의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생존이죠. 생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 맹수의 위협을 받을지, 사냥하다가 도리어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냥과 채집을 유도한 보상은 살아남는다였죠. 그런데 사냥과 채집은 항상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큰 먹이를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졌죠. 이런 조건에서 불확실한 보상보다 확실한 것을 더 추구하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인간은 몇 번 실패하다가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불확실한 행위의 유도성이 약했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 성공할 가능성이 완전히 0이 아니라면 계속 시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뇌가 불확실한 상황에 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왜 쇼폼이 중독적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쇼폼을 볼 때 우리는 매번 새로운 컨텐츠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은 재미있고 또 어떤 것은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글이나 영상이 재미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죠. 현대인이 쇼폼을 넘기는 행위는 고대인이 사냥과 채집을 위해 나선 것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다음 컨텐츠가 재미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식량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거죠. 한 번 더 스크롤을 넘기면 재미있는 컨텐츠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그리고 그 하나만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플랫폼은 우리가 무엇을 오래 보는지, 어디에서 멈추는지 계속 분석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은 점점 더 개인에게 맞춤화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가 끝없이 등장하죠. 불확실하지만 재미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랜덤한 요소가 주는 기대감과 확실한 보상으로 인한 도파민 활성이 이중으로 작동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보상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쇼폼은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사실 쇼폼 자체가 모든 방면에서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짧은 정보나 재미를 얻는 데에는 효율적인 방식이긴 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효율성에 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대인의 수렵과 채집 얘기 기억하시나요? 만약 뇌가 확실한 것에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했다면 불확실한 것을 위해 움직이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쇼폼과 같이 단기간에 수많은 무작위의 정보를 소화하는 것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익숙해져 그 외의 컨텐츠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됩니다. 짧고 내용이 간단하며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게 되죠. 뒤집어 말하면 장기간에 복잡하고 보상을 얻기까지 긴 시간을 소요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더 이상 책이나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또 다른 문제는 기억입니다. 쇼폼과 같이 짧은 정보를 빠르고 다량으로 쏟아붓는 환경에서는 정보가 깊게 처리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는 일정 시간 동안 집중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장기 기억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연속적으로 새 자극이 들어오면 이전 정보가 정리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쇼폼을 보면 기억에 남는 것 없이 머리가 멍해지는 이유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도파민의 보상 회로를 통해 쇼폼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쇼폼을 보는 것 자체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보시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연히 쏟아지는 쾌락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말이죠. 그러면 이만 줄이죠.